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 6월 고3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부터 3위 문제까지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일단은 오답률 1위 문제에 해당하는 3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고요. 빈칸이 문장 맨 마지막에 뚫려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부터 같이 확인을 하고서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 볼게요. The term butterfly correcting,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되어지게 되었다. 뭐와? with the adjective mirror. 자, mirror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사용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mirror이라는 형용사의 뜻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mirror이라고 했을 때는 겨우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겨우 뭐뭐에 지나지 않는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적인 느낌인 거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용어가 마이너스적인 의미로다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뭐를 하고자 할 적에 to indicate a pursuit, 어떠한 활동을 나타내고자 할 적에. 근데 어떤 활동이냐, 빈칸이라고 하는 academic status, 학문적 지위를 활동을 나타내고자 할 적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볼까요? 일단 나비 수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를 받게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죠?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의미로다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러한 활동의 학문적인 지위는 빈칸하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학문적인 지위가 어떨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줘야 되는데요. 나비 수집이라고 하는 활동이 부정적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왔으니까 아마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봅시다.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학문의 분야와 하위 분야들의 성장은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예술사학이나 고생물학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의 성장 and 그리고 또 뭐의 성장이죠? of particular figures, 특정한 인물들의 성장이래요. 또 뭐와 같은 인물들인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예술 비평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의 성장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 자리였고요. 여기서 핵심 주어는 the growth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진짜 동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helped. 이러한 성장이 도왔다. 뭐를 도왔느냐? 뭐를 도왔는지에 대한 부분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이어지고 있어요. produce, principles and practices. 원리와 관행들을 만들어내는 걸 도와줬대요. 뭐에 대한 원리, 뭐에 대한 관행이냐?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선택을 하고 조직을 하는데 뭐를 선택하고 뭐를 조직하죠? What was worthy of keeping? keeping, 보관이에요. 뭐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나 관행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데 학문적인 부분들의 성장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Though it remains a struggle, 비록 그것이 힘든 일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뒤에 따라오는 양보절은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학문적으로 점점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보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학문이 발달을 하면서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보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죠? 보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더 이상 별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보관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바꿔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까? Moreover,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박물관들과 대학들이 뭐 해감에 따라 drew further apart, 점점 멀어져 감에 따라 어디를 향해서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을 향해 가지고 가면서 박물관이나 대학들이 점점 멀어져 감에 따라 as부터 century까지 첫 번째 as절 잡을 수 있고요. and 다음에 또 두 번째 as절이 등장을 합니다. 또 뭐 함에 따라 as the idea of objects, 대상에 대한 개념. 근데 이 대상을 뭘로 바라본 건지 뒤에 따라오는 as는 접속사의 as가 아니고 뭐뭐로서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의 as죠.
대상을 어떻게 바라본 거냐? as a highly valued root. 여기서 valued 과거 동사 아니고 명사 앞에 혼자 붙어가지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죠. 고도로 가치가 있는 경로로서 대상을 바라본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가지고 to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세상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고도로 발달된 경로로서 대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던 그 개념이 went into decline, 쇠퇴해 감에 따라 가지고 as부터 decline까지 두 번째 as절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짜 주절의 주어 collecting이 등장하죠. collecting,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began to lose, 잃게 되었다. 뭐를? its status, 그것의 지위를, 뭐로서의 지위?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pursuit이라고 하면 추구라고 하는 뜻이 익숙하실 텐데요. 추구 말고 활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활동이라고 들어갑시다. 가치 있는 지적인 활동으로서의 그것의 지위를 잃게 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이해했던 내용하고 맞닿아 있지 않나요? 학문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함에 따라 가지고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관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보관이라고 하는 것, 다시 수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바꿔서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게 그것의 지적인 활동, 다시 말하자면 지적인 활동을 아까 우리 빈칸 문장에서 찾았던 학문적인 지위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바꿔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의 지적인 활동, 학문적 지위로서의 가치를 잃기 시작했다.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던 이 문장 쭉 밑줄 치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으로 잡아줄게요.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지적인 활동, 다시 말해서 학문적인 활동으로서의 그것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러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건 학문적 지위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찾아야 되는 것은 나비 수집과 같은 활동이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를 띠는가였는데 수집이 더 이상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다. 지적인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잃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금 여기까지 읽은 부분만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10번이죠. 정답은 3번 secondary입니다. secondary라고 하면 부차적인 이라는 의미죠. 부차적인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의미로 다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그다지 커다란 의미가 없다. 라고 우리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 봤으니까 중요한 의미가 아닌 부차적인 의미이다라고 설명이 들어가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선지들 어떤가요? 1번 competitive, 경쟁적인, 2번 novel, 새로운, 3번 reliable, 신뢰할 만한, 5번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그 어떤 것도 이제 답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았으니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만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자, 특히나 어디에서 학문적인 지위를 잃게 되었다? Especially in the science. 특히나 과학에서 그렇다고 하네요.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과학의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은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특히나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가고 있대요. To the naked eye. 육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AI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이나요? 빅데이터 같은 거 우리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요즘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수집하고는 달라요. 수집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비 수집 같은 거, 나비의 종류별로 이제 모아가지고 나비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 나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수집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And 그리고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여기서 collected
혼자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예요. 동사하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집이 되어진 것들의 분류는 no longer promised, no longer 더 이상 뭐뭇이 아닌, 이 표현도 중요하죠.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더 이상 약속을 안 한다. 더 이상 보장은 안 한다. 뭐를?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cutting edge라고 하면 최첨단의 이런 의미지. 최첨단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걸 더 이상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수집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비의 종류별로 탁탁탁 분류를 해놓는 게 최첨단의 지식을 뽑아내지 않는다는 건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지가 않은 연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 문장 빈칸 자리에는 secondary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비 수집과 같은 그런 연구들이 더 이상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겨우 뭐뭐에 지나지 않는 과 같은 마이너스를 띄는 어휘하고 함께 사용되어지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부차적인 학문적인 지위라는 활동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31번 문제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3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집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과학 분야에서 그렇다라고 했었고 학문적인 지위가 없다라는 것은 과학적인 부분으로서 봤을 때 중요한 의미라든지 중요성 같은 게 없다라는 거겠죠. 왜 그렇냐? 대부분 요즘에 중요한 연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요즘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첨단의 연구이고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집한 항목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최첨단의 학문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들어가지고 학문적인 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답률 2 문제 36번 보겠습니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왜 이게 오답률 2가 됐느냐 라고 한다면 순서 문제인데 첫 번째 단락이 A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2021년 6월 모의고사를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단락으로 A가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많이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A로 시작하는 선지는 A, C, B 1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B로 시작하거나 C로 시작하기 때문에 B, C가 첫 번째 단락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아가지고 아무도 A로 시작한다는 예측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교훈을 가져갈 수가 있죠. 순서 문제가 A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다. A로 시작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B하고 C가 절대 첫 번째 단락이 될 수 없다라는 정답의 근거를 잘 뽑아낼 수가 있었다면은 A 단락이 1번 단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자체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문장 내용부터 먼저 요약을 해보고 같이 한번 A, B, C 단락의 첫 번째 부분들 보면서 순서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Spatial Reference Points 공간 참조 지점은 are larger than themselves. 그것들 자체보다 크다. 그것들 이상이다. 일단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계속 봅시다.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것은 역설이 아니다. 역설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뒤에 부연 설명이 옵니다. Landmarks are themselves.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 자체이고 하지만 they also define neighborhoods. 그것들은 또한 랜드마크는 또한 이웃 동네들까지도 규정을 한대요. around themselves.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랜드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까지도 규정을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조금 더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봅시다. A 단락부터 in a paradigm.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시에서 랜드마크가 주변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첫 번째 단락부터 설명하는 거 어색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B하고 C의 1번 단락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s 이러한 거리 추정의 비대칭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this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려면 항상 앞에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비대칭 예를 들면은 A는 긴데 B는 짧다. B는 긴데 A는 짧다. 이러한 식으로 서로 대칭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B는 1번 단락으로 들어오기엔 좀 적절하지가 않고 C 봅시다. The remarkable finding. 놀랄만한 연구 결과, 발견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관사 더가 붙었으니까 앞에 있던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놀랄만한 결과, 놀랄만한 발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견이나 결과라고 하려면은 앞에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연구를 먼저 해야지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C로 이어지는 건 상당히 어색하죠. 그러면 A 단락을 1번으로 잡으시고 봅시다. 자, 어떤 예시죠?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 많은 캠퍼스에서 반복이 된 예시 속에서, 사례 속에서 researchers proved correct. 연구자들은 처음에 수집을 했다. 뭐를? A list of campus landmarks. 한 목록에 캠퍼스의 랜드마크를 수집을 했대요. From students, 학생들로부터. Then, 그러고 나서 they ask, 그들은 요청을 했어요. Another group of students,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 뭐 하는 것을 to estimate, 추정하는 것을. 여기서 estimate, 추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몇 센치, 몇 미터 이런 것을 재는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충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뭔가 측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measur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아무튼 학생들에게 측정하기를 요구했어요. 뭐를 측정하기를? The distance, 거리를, 뭐와 뭐 사이의 거리? Between pairs of locations, 한 쌍의 위치들 사이의 거리를 추정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자 어떤 쌍의 위치들이냐 some to landmarks 몇몇은 랜드마크로 가는 거고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또 몇몇은 캠퍼스 내에 있는 일반 건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연구 과정 이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연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는데 연구 과정이 등장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은 항상 뭐다? 연구 결과죠. 그러면 아까 결과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C 단락이 두 번째로 들어올 것이고 당연히 이제 남은 하나 B가 세 번째 단락이 될 거다라는 거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A, C, B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이제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The remarkable finding. 그래서 이러한 연구 과정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놀랄 만한 결과는 is that 이하다. That distances from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일반 건물에서부터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는 are judged. 판단되어졌대요. Shorter than distances. 어떤 거리보다 짧게 판단되어졌느냐? From landmarks to an ordinary location. 랜드마크에서 일반 건물로 가는 것보다 더 짧게 판단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건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생각했을 때 똑같이 판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랜드마크에서 일반 건물로 가는 경우보다 훨씬 더 거리가 짧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 결과가 등장을 한 거죠. 놀라운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would judge,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것이다. 뒤에 따라 넣는 건 예시예요. The distance from Pierre's house to the Eiffel Tower. 피에르의 집에서부터 에펠타워, 일반 건물에서부터 랜드마크로 가는 그 거리를 to be shorter, 짧을 거라고 판단할 것이다. 뭐보다?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Pierre's house. 에펠타워, 랜드마크에서 피에르의 집으로 가는 거리보다. 지금 연구 결과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문장 like black holes, 블랙홀처럼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빨아들이는 곳이다 그죠? 그러면 마치 블랙홀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랜드마크도 우리를 빨아들이는 것인가? 이런 설명이 온다는 거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홀처럼 랜드마크는 뭐 하는 것 같다? To fool ordinary locations.
일반 건물들을 당기는 것 같다. towar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향해서. 하지만 ordinary places do not. 일반 건물들은 그러하지 않는다. 우리 방금 읽었던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 지문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밑줄을 쫙 쳐줄게요. Landmarks seem to fool ordinary locations toward themselves, but ordinary places do not. 항상 연구와 관련된 혹은 실험과 관련된 지문이 등장을 하면은 그 지문 속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와 결과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제일 잘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을 통해 가지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 건물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것이 랜드마크에서 일반 건물로 가는 것보다 더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다. 랜드마크가 일반 건물을 갖다가 지들이 있는 위치로 랜드마크가 있는 위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비단락에서 비대칭이라고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리 추정에 대한 이러한 비대칭은 일반적으로 거리가 지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비대칭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더라. 유클리디언 거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콤마 찍고 뒤에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That the distance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거리는 must be the same, 같아야 한다라는 규칙이에요. 뭐하고 as the distance from B to A, B에서 A로 가는 거리하고. 너무 쉬운 원칙이다,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en, 그리하여 가지고 judgments of distance, 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항상 필수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더라. 마지막 문장에도 밑줄을 쳐볼까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일반 건물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A에서 B로 가는 것과 B에서 A로 갈 때의 추정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고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랜드마크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랜드마크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게 훨씬 더 짧게 느껴졌던 거다. 그죠? 랜드마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리 판단을 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리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오답률 3위 문제 37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순서 문제고요. 2021년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2위하고 3위를 순서 문제가 나란히 차지를 했네요. 그런데 37번 같은 경우에도 내용적으로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내용이 막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 입장을 뒤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다가 갑자기 철강업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때 이제 입장을 잘 전환시킬 수가 있다면, 입장 스위치, 그거를 잘 눌러줄 수가 있다면 3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봅시다. A firm is deciding. 한 회사가 결정을 내리고 있다.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다.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캐치할 수가 있죠.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만약 그것이 충분히 큰 규모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면 it knows, 뭐를 안다.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그 모험적인 기업은 이익을 낼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마디로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조선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어떤 게 이어지면 좋을까? 조선업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A부터 봅시다.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뒤에 따라 나오는 부분 봤을 때 in which both types of investments are made. 어떤 상황이죠?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본 것은 조선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 딱 한 가지 상황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both 두 가지라고 하니까 A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을 거고 B 봅시다. assume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봐라. That shipyards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뭐라고 가정을 해봐라.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봐라. 뭐의 고객? 철강의 고객. 우리 지금 조선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조선업이 고객이 아니야. 고객이 아니고 사장님이 돼야 돼. 근데 B에서는 조선업이 가정해보래요. 손님이라고, 고객이라고 가정을 해보래요. B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업에 투자하는 관점이 아니고 조선업이 고객이 되는 관점이니까 B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단락으로 올 것은 C겠구나 라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하지만 one key input is low cost steel. 한 가지 중요한 투입 요소는 뭐다? 낮은 비용의 철강이다. 아까 주어진 문장을 읽고서 조선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득이 될 거면 당연히 투자를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C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업에 투자를 할 때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관건이야. 그게 바로 뭐다? 저비용의 낮은 가격의 철강이지. 조선업 투자 관건으로는 철강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조선업에 투자하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C단락이 되겠죠. And 그리고 it must be produced nearby. 그거는 근처에서 생산이 되어져야 된다. 철강이 근처에 생산이 되어지면서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들고 올 수가 있어야지 조선업 했을 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The company's decision. 그 회사의 결정은 boils down to this. 여기서 boil은 물이 끓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고 boil down이라고 하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어디에 달려있다? 이것에 달려있다. 철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조선업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투자 관건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뒤에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한다면 if there is a steel factory close by 근처에 철강 회사가 있다면 invest in shipbuilding 조선업에 투자를 해라. 그런데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don't invest 투자를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now consider 이제 고려를 해보자. 뭐를?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그 지역에 있는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들의 생각을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조선업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관점이 전환됩니다. 누구의 관점? 철강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이 돼요. C에서 이야기를 끝맺을 때 철강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으로 끝냈기 때문에 A하고 B 중에 그거를 받아줄 수가 있는 단락으로는 B가 오는 게 좋겠죠. 아까 B에서 철강의 유일한 잠재적인 고객이 조선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는 이제 B단락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철강업의 투자 관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철강업을 투자할지 말지 고민을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투자 관건은 뭐다? 조선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Steel producers figure 철강 생산자들은 인식을 한대요. They'll make money. 그들이 돈을 벌 것이라는 걸 뭐 한다면 if there's a shipyard to buy their steel 그들의 철강을 살 조선업이 있다면은 하지만 not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똑같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적에 근처에 철강업이 있어야지 저비용으로 철강을 들여와가지고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게 이익이 된다 그랬는데 철강업도 마찬가지예요. 근처에 조선업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들의 고객이
주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득이 되는데 없으면은 이득이 안 된다는 거지. Now 이제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우리는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가능한 결과 그게 뭘까? 조선업이 투자를 하면 철강도 투자를 하는 거. 근데 반대로 조선업이 투자를 안 하면 철강도 투자를 안 하는 이런 가능한 두 가지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연 설명이 붙었어요. What economists call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복잡 균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면 마지막 단락으로 오는 A 단락에서는 이러한 복잡 균형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더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There is a good outcome.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좋은 결과란 두 가지 유형의 투자가 모두 이루어졌을 때다. 여기서 얘기한 두 가지 투자, 이제 뭔지가 알 수 있죠. 조선업과 철강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업도 투자를 하고 철강도 투자를 하면은 둘 다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둘 다 돈을 버니까 좋은 결과예요. And 그리고 both the shipyard and steel makers 그러면은 조선업과 철강 생산자들 둘 다 and profitable and healthy 결국에 이익을 내고 행복해질 거래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한 것이냐?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Then 그러고 나서 there is a bad outcome. 근데 또 나쁜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쁜 결과인지 설명이 붙었죠. In which neither type of investment is made.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나쁜 결과도 있대요. 두 가지 유형의 이제 투자 중에서 어떠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둘 다 이제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bad outcome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지. 자, this second outcome 이러한 두 번째 결과도 also is 또한 어떤 상태에 있다. 균형 상태에 있다. 왜 그렇죠? Because 왜냐하면 the decisions not to invest reinforce each other 뭐 하고자 하는 결정 투자하지 않고자 하는 그 결정이 서로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더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조선업이 투자를 하면 철강업도 투자를 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둘 다 이득을 봅니다. 근데 조선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철강업도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 근처에 조선업이 없으니까 자기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득을 보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둘 다 균형 상태라고 불러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죠? good outcome이든 bad outcome이든 아무튼 간에 얘네들의 결과값이 균형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균형 상태라고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CBA 5번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2021 6월 고3 모의고사 오답률 1위부터 3위까지 오답률 탑3에 해당하는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